아니 괜찮아. 자, 우리 어디까지 했지? 유형 11번까지 했지. 서로 소인집합의 포함관계니까. 이제 유형 11번부터 볼게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한 미정계수라고 그랬어. 무슨 문제들이야? 결국 집합의 포함관계가 우리가 집합은 무슨 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유한집합과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집합이 있었어. 그러면 유한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나타내면 돼? 펜다그램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무한집합의 포함관계는 즉 무한집합은 보통 어떻게 문제가 제시되냐면 이것처럼 부등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어떤 값 사이에 있는 실수들의 개수는 몇 개? 무수히 많지. 무한집합들이야. 그럼 이들을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니 없니? 없지. 원소들을 다 써서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니 얘들은? 수직선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렇지?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대신에. 그러면 자 어디 볼까? 61번 한번 볼까요? A, B, C 집합이 있어요. A는 자 풀자 부등식을 x는 6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B는 x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C는 x는 k 이상이 되겠지. 다 각각이 무한집합이야. 이 세 개의 무한집합을 가지고 이런 포함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했어. 자 아까 했지 배우자고. 야 졸리지? 생각하자. A와 C의 합집합이 C가 된대. 자 어떻단 얘기야? 누가 누구를 포함하니? 두 집합의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되는 거는 포함관계가 있다는 뜻이었잖아. 그렇지? 합집합은 둘 중에 큰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게 C라는 얘기는 A가 C에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C라는 얘기는 둘 중에 작은 집합이 C니까 C가 B보다 더 작다는 얘기겠죠. 결국 A, C, B 이런 관계야, 그렇지? 따라서 내가 찾는 C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B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관계죠. 뭘로 나타나고요? 수직선으로요. A는 6보다 크다. B는 1보다 크다. 이게 A고 B야. 그럼 내가 찾는 C는 B보다는 안쪽에 포함되고 C, A는 포함해야 되니까 결국 C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죠. 얘가 지금 누구 자리야? K보다 큰 왔죠. 따라서 K의 위치는 뭐와 뭐 사이에 된다? 1과 6 사이에 되고요. 늘 그렇지만 이런 부등식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등호 포함 여부 확인하셔야 되지. 자 이게 등호 포함되면 어때? K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 K가 1이 되면 C가 더 B보다 크지지. B는 1을 포함하지 않는데 C란 집합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색출되니까 포함하면 안 돼요. 맞지? 여기는 포함돼도 안 돼. K가 6이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여전히 C가 A를 포함하는 걸 만족하고 있으니까 괜찮겠네. 그렇지? 따라서 등호는 여기 6 중에 멈춰주겠다. 이걸 만족한 정수 K의 개수는 2부터 6까지 몇 개? 5개. 됐네?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했잖아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은 전체 원소가 몇 개고 그 중에서 몇 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몇 개는 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지만 판단하면 개수 구할 수 있었지. 그치? 그러면 그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뭘로 주겠다는 얘기야? 포함관계나 집합의 연산을 통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적절히 연산을 통해서 얘들을 내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어떤 원소를 제외시켜야 되는지를 말하면 되는 거야.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13번에 어디를 봐보나 67번 괜시 뒤쪽 어려 보이니까 뒤쪽 할게. 68번 뒤에 또 있네. 오케이. 68번 아니지?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원소를 가지고요. A는 1이고 B는 2, 3, 4, 5야. 자,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X는 몇 개 만들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x가 가져야 될 원소와 가지면 안 되는 원소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자, a와 x의 합집합이 x야. 두 집합의 합집합이 한 집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포함관계에 존재한다는 얘기. 합집합은 큰 쪽을 말하는 거니까 x가 크네. x는 a를 포함하네. 아하. 따라서 x는 1과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b 빼기 a지. b 빼기 a는 뭐야? b에서 a를 빼봐. b에서 a랑 겹치는 1, 2를 빼면은 뭐 남아? b 빼기 a는 3, 4, 5야. 3, 4, 5하고 x의 결집합이 뭐다? 3, 4지.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승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x에 대해서. 둘의 결집합이 3, 4라는 얘기는 x는 x는 3과 4를 뭐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응?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포함하면 포함하지 않는 것도 얘기해야 된다니까. 5는 절대 가지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5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a는 1, 2를 포함해야 되겠죠. x는 1, 2를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판단 다 했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 집합 x는 전체 집합 부분 집합이겠죠? 1부터 10 중에서 결국 다 모으면 1, 2, 3, 4는 포함해야 되고 5는 포함하지 않아야겠지. 그럼 얘는 포함하니까 째끼고 포함하지 않으니까 제끼면 결국 2의 몇 승이 되는 거야? 10개 중에서 5개 됐으니까 5개만 남겠다. 그치? 몇 승? 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뒤에 있는 터프 문제도 결국은 주어져 있는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어떤 원소 같는지 같지 않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마지막 거 한번 볼까? 뭔가 좀 형태 다르네.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인데 PA는 어떻게 정했냐? 자, PA 잘 봐. 새롭게 약속된 거니까 약속된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겠죠. PA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PA도 하나의 집합이래. 됐지? 집합인데 뭐야?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네? PA는 하나의 집합을 말하는데 어떤 집합이냐? X를 원소로 만든 집합이야. 근데 그 X는 뭘 뜻해? A의 부분 집합이지. 아, PA는 A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만든 집합이야. 이해되니? 설명이 그렇잖아. PA는 X라는 집합을 원소로 만든 집합을 원소로 만든 집합이야. 어떤 집합인데? A의 부분 집합들을 죄다 원소로 만든 집합이니까 PA 써볼 수 있겠지. 그 원소가 누구 만든다? A의 부분 집합.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공집합 들어가겠죠? 원소 한 개짜리 들어가겠죠? 원소가 두 개짜리 들어가겠죠? 원소가 세 개짜리 들어가겠죠? 부분 집합들을 죄다 원소로 만든 집합이 바로 P가 되겠죠. 맞니? 집합을 원소로 만든 것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합의 원소는 뭐든지 다 될 수 있잖아. 또 다른 집합들도 한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럼 PA의 부분 집합이겠죠. 자, 그럼 PA의 원소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럼 원소 개수 8개의 부분 집합 개수 이게 몇 승? 8승. 맞니? 얼마다? 256. 됐니? 별거 없네, 그치?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14번은 서로 소인 부분 집합의 개수야. 서로 소인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떤 집합과 서로 소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 집합의 원소는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별로 힘들 거 없어 보여요. 직접 해보시면 돼.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잘 보셔야 되지. 유형 15번 잘 보십니다. 사실은 지금 나오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여사건을 배워야지만 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 경우에서 아니구나. 여사건 들어봤니? 뭐야? 다음 사건 그런 건데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는 거지. 그지? 남학생의 여사건은 뭐야? 남학생이 아닌 거. 그지? B가 온다 여사건은 B가 오지 않는 거. 이게 왜 여사건인데?
자, 적어도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는 다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문제 볼게요. 바로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 보자. 78번 바로 봐요. 77번. 여기 뭐야? 70. 아? 78번 보자. 1, 2, 3, 4, 5. 뭐야? 79번이야. 78. 저왜 반대로 가니? 뭐야? 뭐야? 1, 2, 3, 4, 5, 6에 대해서 A의 부분 집합주에서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가져야 돼. 그럼 짝수가 지금 총 몇 개 있니? 2, 4, 6. 3개니까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갖는 얘기는 짝수가 몇 개? 한 개. 아니면 짝수가 몇 개? 두 개. 아니면 짝수가 몇 개? 3개인 것들을 다 찾아라는 얘기겠죠. 그럼 원래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첫 번째는 짝수가 한 개만 포함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2만 포함돼야 되지. 그럼 나머지 4, 6이라는 짝수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2 포함, 4, 6은 져야 되니까 2의 몇 승? 포함되니까 져야 되니까 다 빼면 2의 몇 승? 3승계. 잠깐만. 이게 되는 건 답이 플러스. 나머지 나머지 답치하고 이해가 벌써 다 푼다고? 이게 되는 건 플러스. 빨리 가려 대충 좀 했지. 아니 답치하고 이해는 플러스. 좀 이해 안 되는 거면 언제 나와야 돼? 그래 나와야 되겠네. 일요일 그러니까 숙제를 해보면 왔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응? 알겠어. 다음 시간까지 이번 숙제까지 밀리지 말거나 다음 시간 다시 오고 싶으니까. 자, 짝수가 한 개만 포함되면 2, 4, 6주에서 2만 포함하고 4, 6은 제외되니까 만들 수 있는 2의 3승계야.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4를 포함하고 6을 제외한 것도 있고 6을 포함하고 2, 4를 제외한 것도 있겠지. 똑같은 게 몇 번? 세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살상 24개를 만들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짝수를 몇 개? 2개만 포함하려면 예를 들어서 2, 4를 포함하면 6은 제외해야겠죠. 그럼 역시 몇 개야? 2의 3승계. 맞지? 근데 2, 4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4, 6을 포함할 수도 있고 2, 6을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몇 개? 3개. 24개. 세 번째는 짝수를 몇 개? 3개 전부 포함하겠죠. 그럼 2, 4, 6을 다 포함하니까 2의 몇 승계? 3승계. 맞니?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는 48, 몇 개? 56이 되겠지. 자,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사건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갖는 거에 반대 여사건은 뭐가 되니? 짝수를 하나도 안 갖는 거겠지. 그럼 짝수를 하나도 안 갖는 건 몇 개야? 2, 4, 6을 다 제외시키니까 2의 몇 승계? 3승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몇 개인데? 2의 6승계인데 맞지? 거기서 반대에 해당되는 게 2의 3승계가 있으면 빼고 나머지가 우리가 찾는 게 되겠죠.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 거야. 얼마인데 이게 64 빼기 8에서 바로 56이 쉽게 튀어나오는 거야. 얼마나 편하니 그치? 그래서 이 적어도란 표현이 들어가면 여사건 쪽이 훨씬 더 편해 구하기가. 그치? 100% 여사건으로 풀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미리 땡겨오자고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거지만 어차피 활용하면 편하잖아 그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6번 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활용하는 문제다.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활용하는 문제들인데 뭐를 볼까? 마지막 88번 볼까? 활용이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부딪혀 보세요. 자,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1, 2, 3, 4고 A와 B의 교집합이 3개인 집합 B의 개수는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뭐야?
A랑 겹치는 원소가 몇 개? 3개여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겹치는 3개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1, 2, 3이 겹칠 수도 있지만 겹치는 3개가 1, 2, 4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럼 결국은 겹치는 3개를 먼저 골라내셔야겠다. 그럼 골라낼 방법이 몇 가지야? 1, 2, 3, 1, 2, 4, 1, 3, 4, 1, 2, 3, 4. 몇 개? 우리가 조합을 하자면 배웠구나. 4C3 해서 얼마다? 4가지가 되겠지. 아니면 지금 찾는가 몇 개 안 되니까. 맞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 3개를 골라내는 게 1, 2, 3, 1, 2, 4, 1, 3, 4, 2, 3, 4 몇 가지 있어? 4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3개의 원소를 골라내서 교집합으로 딱 집어넣자고요. 그치? 그러면 B도 반드시 그 곤란한 3개의 원소를 포함해야겠죠. 교집합이니까. 근데 교집합이 3개가 된다는 얘기는 선택한 3개의 원소는 반드시 B를 가져야겠지만 나머지 한 원소는 절대 B가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한 원소도 제외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중에서 3개를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 한 개는 제외시켜야 되니까 만들 수 있는 품질 개수 몇 개야? 이게 1승계가 되겠죠. 근데 그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4가지니까 만들 수 있는 B의 개수는 몇 개다? 8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니? 원소를 아까는 특정해줬잖아. 어떤 교집합 원소가 뭐다. 그러면 그 원소는 가져야 되고 그 나머지 원소는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수만 얘기해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원소 3개를 교집합으로 해야 될지를 골라내야겠지. 그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아까 곱해진 것 뿐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7문부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이다. 오케이, 어디까지? 유형 21번까지 연산 법칙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게. 선생님 양심적으로 몇 문제 안 되잖아. 연산 법칙까지는 118문제. 어렵지? 자, 집합의 연산 법칙부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자. 첫 번째 뭐였니? 교환 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얼마든지 뭐야? 자리 바꿔도 된다. 두 번째 결합 법칙. 합집합은 합집합끼리 얼마든지 어때? 괄호를 다른 데 묶어도 된다는 얘기 뭐야? 계산 순서를 연산 순서를 바꿔도 좋지. 교집합은 교집합끼리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결합 법칙은 연산기호가 어떨 때? 같을 때 쓰는 거야. 같을 때 괄호를 이렇게 옮겨서 묶어도 되고 또 자리를 바꾸셔도 되는 거야. 같은 연산 기호끼리는. 근데 서로 다른 기호끼리는 먼저 묶어버리는 걸 바꾸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연산 기호일 때는 뭘 써야 되니? 분배 법칙을 써야 되고 여기가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야. 자, 분배 법칙은 뭔데? A 합집합, B 교집합 C야. 연산 기호가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반드시 분배해야지. A 합집합 B 그리고 A 합집합 C 그리고 그 둘 사이가 교집합으로 연결되겠죠. 마찬가지로 안에가 합집합이고 바깥에 교집합이야. 연산 기호 다르지?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분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A 교집합 B 이렇게 하면 A 교집합 C 그리고 둘 사이가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을 묶어주시겠지. 그리고 분배 법칙 어때? 그 반대가 분배 법칙이지. 요렇게 돼 있을 때 둘 다 똑같이 A 합집합이 보이지? 그럼 어떡한다? A 합집합을 묶어내면 B 교집합 C가 되는 거겠지. 또 둘 다 A 교집합이 보이지? 그럼 A 교집합을 묶어내면 B 합집합 C가 뒤에 바로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쪽 방향을 잘하는데 묶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또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어때? 더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흡수 법칙. 뭐 이거는 이름이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 당연한 거니까. B 교집합 A와 A 합집합은 야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A의 일부겠죠. 그거랑 A를 합치면 당연히 A가 나와야겠지. A 합집합 B는 당연히 여기 안에 A가 들어있겠죠. A와 B를 다 모아놓은 게 합집합이니까. 그럼 그거랑 A랑 교집합하면 당연히 A가 나와야겠죠. 맞니? 쉽게 시간적으로 판단되지? 법칙이나 이런 붙이기 좀 민망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몰라도 돼. 몰라도 뭐하면
나오면 돼. 분배하면 되지.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야? A 합집합 B지. 뭐하냐 지금? 분배하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이게 알아야 되네.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벤 다이어그램 봐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도 금방 나오겠다. 그 다음에 뭐야? 잘렸네. 밑에 있지? 유명한 거 드 모르간의 법칙이죠. 아까 설명했지? 여집합을 풀 때 각각 여집합을 붙여주되 가운데 어때? 뒤집어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풀 때 각각 여집합 붙여주되 가운데를 뒤집어 주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도 잘 보셔야 되겠지. 둘 다 여집합이 있으면 여집합을 묶어낼 수 있어. 묶어낼 때도 어때? 가운데 뒤집어서 묶어주시는 거고요. 묶어낼 때 또 어때? 가운데 뒤집어서 묶어주신다. 그치? 풀 때나 묶어낼 때 여집합은 항상 가운데를 뒤집어. 자, 이런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해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산 법칙을 이용한 연산에만 목매지 말라 그랬어. 중간중간에 뭐야? 벤다그램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더 간편할 수도 있고요. 그치? 또 이거 외에 연산 법칙 하나 더 쓰이는 게 있겠죠. 뭐가 있니? 아까 얘기했잖아. 집합의 연산은 그렇게 봐봐. 법칙 다 교집합과 합집합밖에 없지. 그리고 예집합까지. 뭘 없어? 차집합은 없잖아. 그럼 차집합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교집합으로 표현을 바꾸신 다음에 연산을 하셔야 된다. 그치? 그래서 집합의 연산 아무리 복잡한 게 나와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집합 있으면 드모날 법칙 있어 풀어놓은 다음에 분배와 기타 등등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그 등을 가지고 직접 한번 연산들을 해볼게요. 어디가 볼까? 96번 해볼까? 제일 마지막 거? 자, 기억부터 해볼게요. A 빼기 B의 여집합을 물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차집합을 뭘로 바꾸라고요? 교집합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맞지? 여집합 있네? 뭐 쓰면 돼? 드모나를 쓰면 되겠죠? 각각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면 A의 여집합 뒤집히지? B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니? B가 되는 거야. 참이네. 금방 나오는 거. 두 번째, 자, 차집합이지? 어떡하라고요? 교집합 바꿉니다. A 빼기 B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빼기 C지. 이것도 차집합이네. 또 어떡한다? 이거 빼기 이거니까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게 얘랑 관념으로써요. 그럼 얘도 어때? 또 교집합으로 바꿔서 풀어도 좋고요. 자신 있으면 이대로 끌고 가도 되겠지. 자, 나는 자신 있으니까 갈게. 자, 교집합이야. 연산기호 같지? 그럼 뭐야? 결합법칙에 의해서 가로를 옮겨 붙여도 되겠죠. 왜 그런 생각하니? 둘 다 연집합이 있으니까 이 둘을 계산하는 게 좀 더 예뻐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됐지? 그럼 여집합 있으면 뭐한다? 드모나의 법칙에서 묶어낼 거 아니야? 묶어내면 D 뒤집히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면 어때? A 교집합 너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차집합을 쓸 수 있는데 A 빼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나오네. 아니네, 다르네. 그지? 그러니까 니는 틀렸어. 자신 없는 친구들은 이점 갖다 놓고요. 또 이것도 어때? 교집합을 바꿔놓고 둘을 접점을 찾아가시면 되겠지, 그치? 디귿은요? 하이씨. 디귿 해. 여집합부터 없애놨죠.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맞지? 합집합 B 빼기 A가 얼마야? B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A. 자, 그 다음 뭐 하자 그랬지? 여집합 풀자 그랬죠? 여기 A 교집합. 자, 여집합 풀면 B의 여집합 뒤집히지? 합집합 A의 여집합은 A. 자, 그 다음 얘는 어떡하겠니? 교집합이니까 왠지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어떡할 거니? 여기는 봐라.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가로를 막 옮겼지. 결합식 성립하니까.
그치? 그럼 이거 얼마 되니? A와 A의 여집합이 거집합. 둘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뭐가 되니까? 공집합이 되지. 그리고 공집합과 B의 교집합은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없죠. 겹치는 거. 전체도 우변 전체도 뭐가 되니? 그럼 결국은 뭐야? 결국은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앞에 것만 계산할게요. 어떻게 할 거니? 얘는 교집합과 합집합이야. 뭐 해야 된다고요? 분배 법칙. 그지?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A. A 교집합 A는 그냥 뭐야? H. 다 했어? 거의 다 한 동안. 근데 왜? 집에 가고 싶다고? 나도 가고 싶어. 해서 와 그러면. 그럼 뭐야 근데 이거? 이거 좀 생각해봐. 이게 뭐야? A 빼기 B잖아. A 중에서 B만큼 도려낸 거지, 그렇지? 벤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요. 이때 끝까지 연산 거듭할 필요 없잖아. 적당히 나오면 벤다 그러면 것이라고요. A 빼기 B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그거랑 A하고 합집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냐? A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A야. 합은 A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A와 한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A가 돼야 돼. 됐지?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내가 벤달 이 상태에서 벤달 그림 그리기는 어때? 막 난리 나지 그치? 지워 뭐 했다가 뺐다가 막 여집합 했다가 또 막 교집합 합집합 하면 막 색칠이 막 여기저기 막 될 거라고. 힘들어. 시간만 늘리고 헷갈리고 실수하기 딱 좋단 말이지 그치? 그 연산을 좀 하다가 좀 어느 정도 간단해져서 내가 벤달 그림을 이용할 만하다 싶으면 딱 해서 그냥 끝내버려도 돼. 끝까지 연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약. 또 차집합 투성이지. 그 왜? 차집합 제일 이상적이지.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들 다 그렇다니까. 좀이라도 귀찮게 내려면 차집합 많이 연산해서 낼 수밖에 없어.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이씨 어떡하지? 바꾸라 그랬지? 일단 안쪽에 있는 거 차집합 풀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됐지?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랬어? 분배 법칙 같은 게 보이면 뭐 하자? 묶어내는 것도 생각하자 그랬죠. 그치? A 빼기 자 어떻게 한다? 묶어내면 A 교집합을 묶어내면 B의 여집합 합집합 B. 자 그러면 B와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이 되죠. 맞지? 그러면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럼 결국 A에서 A를 빼니까 얼마 나왔니? 공집합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이거는 참이다. 그래서 묶어내는 분배 법칙도 눈여겨보셔야 돼. 그치? 공통인 연산교가 양쪽에 다 보이면 묶어내시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질문할 거리가 아니야. 그치? 내가 어떻게 또 식을 바꿔서 연산할지 모르겠으면 어때? 답 살짝 펼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익숙하게 연습해 주시면 결국은 나중에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됐지? 헷갈리면 답지 확인하시면 돼. 해설 참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연산을 배웠으니까 어때? 앞에서 다뤘던 원소 구하는 문제들에서 좀 더 조건들이 복잡하게 튀어나올 뿐이야. 그치? 이거를 적당히 연산문칙에서 계산해 주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원소들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101번 한번 보겠습니다. 101번. 자,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7까지야. 그러면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B는 A에 포함되고 A와 C의 합집합은 1, 2, 3, 4, 5, 6, 2야. 그리고 A 빼기 B는 5고요. B 빼기 C는 2고요. C 빼기는 4, 6이래.
어떻게 돼? 얘 원선 연수 이 집합의 원소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연산을 뭔가 해볼 수 있겠니? 힘들지? 그럼 뭘 넣다 쓸까? 벤다그램 하셔야지, 그치? 벤다그램. 자, 벤다그램 세 집합을 나타낼 때는 기본 패턴이 어때? 기본은 이거야. 세 집합의 기본은. 그치? 이게 기본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세 집합 사이에 어떤 서로서라든지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가 주어지면 그걸 반영해서 그려지는 게 좋죠. 물론 이렇게 그려놓고 풀어도 돼. 풀어도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게 A, B, C일 때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저렇게 조건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풀 이유는 없잖아, 사실. 맞니? 그럼 어떻게 그리자? 자, 포함관계 있을 때는 그걸 반영해서 그리자 그랬으니까 일단 B가 A에 포함되니까 A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B는 그 안에 들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C는? C는 별력이 없잖아. 그럼 별력이 없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전장이 좋겠죠. C는 A랑도 겹쳐야 되고 B랑도 겹치는 게 일단 전제되니까 C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맞지? 자, 그러면 원수 채웁시다. A 빼기 B에는 5만 있다. A에서 B를 빼면 어디야? A에서 B를 빼니까 이 바깥쪽 테두리지. 여기에 5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5가 이쪽 부분에 있을지 이쪽 부분에 있을지 알아 몰라. 모르네. 자, 모를 때 우리 애매하게 포지션 잡자. 그 위에 살짝 써놓을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B 빼기 C는 2야. 자, B에서 C를 뺀 나머지니까 이 부분이네, 그치? 여기에 2만 들어있대. 더 이상 원수 없어. 그 다음에 C 빼기 A는요? C가 여기지. 여기서 A를 뺐어. 또 어디야? 요만큼이네. 요만큼에 누가 있다? 4하고 6만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절처럼 있는 거네. A와 C의 합집합이 1, 2, 3, 4, 5, 6이래. 여기와 여기 안쪽에 1, 2, 3, 4, 5, 6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7은 당연히 바깥쪽에 있겠죠. 자, 여기 안에 1, 2, 3, 4, 5, 6이 다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있는 거는 2, 4, 5, 6가 있지. 얼마가 없니? 1, 3이 없네. 자, 1,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밖에 없냐? 여기밖에 없죠. 선생님, 여기랑 여기는요. 이 전체 지금 5가 하나만 들어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단계. 어딘지 몰라서 중간에 썼지 더 이상 단원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원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뭐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끝났네. 그럼 이제 이놈의 집합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구해도 좋고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연산해도 좋지. 왜냐면 쌤 같은 경우는 여집합 보는 게 너무 귀찮아. 왜냐면 바깥에 색칠했다가 또 그러면 다른 거랑 또 겹치면 또 찾아야 되고 너무 귀찮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아, 이게 긴 취향이야? 분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이거는 뭐야? A 빼기 B, 그치? 연산할 때는 차집합이 안 좋지만 우리가 집합을 판단할 때는 차집합이 제일 편하잖아. A에서 B를 뺀 거네. A에서 B를 뺀 게 얼마야? 5지, 그치? 5. 여기서 5밖에 없어. A 교집합 C는? A와 C 교집합 여기잖아. 얼마야? 1, 3. 5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5는 저쪽에 있으니까. 그럼 결국 네 하면 얼마야? 1, 3, 5. 이렇게. 그래서 구하는 답을 구할 때조차도 우리가 예상함수 예수종 계산 편하게 바꿔주시면 유리하겠지. 그치? (19번은) 역시 연산이야. 유형 19번은 연산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들이 결국은 같은 집합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같은 집합 찾기니까. 직접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연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20번은 벤 다이그램에서 색칠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찾는 거야. 자, 이거는 보통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떡한다? 얘들을 하나하나 색칠해가면서 얘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그치? 2개짜리 손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어디 해볼까? 3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111번 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보기에서 모두 고루 세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나타내는 거 찾으라고요. 그거 봐. 근데 그림 보고 만들 수 있니 없니? 만들 수 있겠어? 그럼 내가 형님으로 모실게요. 왜냐면 야 이거 나타내는 집합이 한 개인데 표현이 아니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단순하게 여기가 아까 있잖아 이거. 여기에 나타내는 표현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걸 찾는 거는 아니고요. 이들을 직접 하나하나 다 하면서 얘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를 골라내시는 거야. 그렇지? 그때 당연히 뭐야? 간단한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위해서 빨리 찾으시고요. 아니면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벤 다이어그램 더 편해 보이는데? 자, 기억 보자. 세 개 딱 그려놓을게요. A, B, C. 자, B와 C의 교집합이 어디야? 이만큼이야. 그리고 거기다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야. 그럼 이거 적당하게 뭐 할 수 있어? 나는 또 여집합이 싫어. 나는 개인적으로 여집합이 너무 싫어. 이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너무 싫어서 나 이거 나오면 그냥 차집합 바꾸는 게 편해. 맞지? 맞지? 그러면 B와 C의 교집합에서 A랑 겹칠 부분을 뺐으니까 당연히 어디만 남아? 이만큼은 남겠네. 우리 찾는 거네. 두 번째, B와 C의 교집합. 여기는 여기서 뭐야? A, B, C의 교집합이 어디야?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빼니까 이만큼 나온다. 맞네. 그치? 이것도 맞네. 디귿. B 빼기 A. B에서 A를 뺀 게 어디야? B 빼기 A. 여기. 그 다음에 C 빼기 A. C에서 A를 뺀 건 어디야? 여기. 둘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 B금 V가 겹치는 부분은 어디? 여기. 뭐야? 똑같네? 뭐야 선생님 니는 색깔 달라있으니까 좋지만 우리는 옆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내가 B금 방향 달라하면 되겠죠? 그치? 그거한테 싫으면 뭐 하면 돼? 그 싫으면 이제 연산해야지. 볼래요? B 교집합 A의 교집합 C 교집합 A의 교집합. 자 하고 나니까 어때? 같은 연산 뭐야 안 뭐야? 보이지? 묶어내면 B 교집합 이렇게 묶어를 분배할 필요가 없는데? B 교집합 C 교집합 A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뭐 이거? B 빼기 이거 B 교집합 C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결국 뭐야? 이거 똑같네? 위에가 참여 쓰기가 더하면 이건 참이겠대. 이렇게 연산을 또 활용하시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 쓰기 곤란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두 개를 그때 필요한 것들 그냥 능숙하게 쓸 수 있게끔 다 연습하셔야 돼. 그럼 진짜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싶은 친구들은 같은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도 한번 풀어보고요. 필요 없지만 또 연산도 한번 풀어보고요. 한 문제를 두 번씩 풀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고 잘 안 되면 그렇게까지 하자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21번. 이거. 자, 같은 문제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했던 것들 한 번 더 정리하자. 연산할 때 최종 결과를 낼 때 우리가 다음 같은 관계들이 또 많이 쓰이지. 분배를 하거나 했을 때, 자,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나? 공집합은 무단 교집합 때도 겹치는 게 안 생기겠지. 그다음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나? 공집합은 되어봐야 배가 없으니까 되겠죠. 마찬가지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A가 되겠죠. A가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겹치는 거 없겠죠.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치?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A의 외집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에서 A의 외집합을 빼면은 A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당연히 판단되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정리하는 거야. 됐지?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어떤 연산 법칙들까지 하면 연산들은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고한 대로 여기까지만 오도록 할게. 됐지? 숙제는 당연히 어디에 118번까지 숙제해 오시면 되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남는 시간 동안 우리 쭉 풀고 나가다가 막히는 것 질문하면서 10시까지 공부하고 갑시다. 오케이?